요즘 유튜브만 보면 여러 태국 관련 기사들과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국에 대한 한국의 반감이 커지고 있고 태국 또한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죠. 심지어 중국과 손을 잡고 관광산업 유치 및 군사훈련까지 강행하려는 태국 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태국에게 뒤통수를 후려맞으며 자연스레 뒷목에 손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정한 치안우 수국이기에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만행에 응당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국은 자신들의 입장만 계속 펼치고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소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살고 있는 20대 여성 애나입니다. 한국 여러분께 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명을 쓰겠습니다. 요즘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콧 논란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제 의견을 전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면서 감정적인 발언으로 태국과 한국 네티즌 사이의 불신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2023년에 태국이 한국 불매운동을 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시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불법 체류자 문제와 입국 거부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조치로 KTA라는 입국 허가제가 시행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태는 8월에 또다시 재조명되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이 쌓여오면서 지금에 와서도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태국인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건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태국인 중 일부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마약이나 성매매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당연히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국인으로서 한국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 체류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평범한 태국 관광객들까지 잠재적 불법 체류자로 취급받아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KTA 제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렇게 저희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KTA 전자여행허가제는 세계적으로 몇몇 나라들에서만 시행 중인 제도인데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관광객의 비자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여행객을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KTA 제도는 혼선을 일으킬 여지가 많습니다. 원래 무비자 협정이라는 건 서로의 국민들이 여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 간에 체결된 것이에요. 여권만 들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KTA 제도는 출발 72시간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수료까지 내야 합니다. 이는 무비자 협정의 본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가 빈번하며 갑작스럽게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경우도 많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지리적으로 고립된 나라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웃 나라 국민들에 대한 항구적 KTA 면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방한 관광객 1위를 차지하는 저희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처럼 한국을 자주 찾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시적 면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시행 중인 KTA 면제 조치도 20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그 이후 연장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KTA 제도가 도입된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인이 무비자 협정 국가들을 방문할 때는 여권만 있으면 되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 KTA를 신청하고 수수료까지 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는 무비자 협정국들도 한국인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 협정에서는 상호주의의 원칙이 기본이기 때문에 한쪽이 불리하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비자 협정국에서 불법 체류 문제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무비자 협정을 중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KETA 제도는 기본적으로 72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항공여객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항공사들은 출발이 임박한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갑작스럽게 여행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하지만 KETA는 이런 긴급 여행객들에게 불필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100명의 KETA 신청자 중 20명이 불업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어요. 이렇게 높은 거절률로 인해 많은 여행객들이 한국 여행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ETA 신청 과정 자체도 매우 복잡합니다. 신청자는 여권 정보, 복수 국적 여부, 한국 내 체류 주소, 입국 목적 등을 입력해야 하고 심지어 사진도 특정 사이즈와 크기로 맞춰야 합니다.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항공권 예매 단계에서 체류 주소나 연락처 같은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지만 KETA는 별도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고 수수료까지 내야 하니 관광객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할지 몰라도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은 결국 한국 관광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 물론 아름다운 관광지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관광 대국들과 비교해 꼭 와야만 하는 나라라고까지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일본 같은 가까운 나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 오기보다는 다른 나라로 여행지를 바꾸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 오려다가 일본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기 전까지는 이 제도가 오히려 한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시아권에서는 아직 낯선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이로 인해 방한 관광객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이는 반한 감정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 보면 KETA 제도는 여행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태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겠지만 현재의 KETA 제도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만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죠. 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정말 큰 상처를 받고 있어요. 저만 해도 한국 문화와 콘텐츠를 즐기며 자란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한국 드라마, K-pop,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국 연예인들을 보면서 자란 저희 세대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도 방콕에서 한국 여행객들과 좋은 기억을 많이 쌓았어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느낌이에요. 한국도 2019년에 일본 불매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죠. 하지만 요즘 들어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다시 많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왜 우스운지 아시나요? 한국은 일본과의 과거사를 이유로 불매운동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일본을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콧이라고 해놓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태국을 찾아오고 있어요. 추석 같은 한국 명절에도 방콕이나 태국의 유명 관광지에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저는 방콕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이곳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친하게 지내는 오빠의 부모님이 숙박업을 하시는데 그곳에 한국인 관광객 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대요. 이게 정말로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인들은 여전히 태국에 오고 태국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반면 태국은 한국에 대한 보이콧을 진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었고 여행사에서 한국 여행 상품도 거의 팔리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과 일본 여행 상품이 동시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중국, 일본,
필리핀 같은 여행지가 매진 행렬을 이루고 있고 한국은 매진이 안 되고 있죠. 이 차이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태국은 이번 사안에서 정말 단합해서 한국을 향한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줄어들기는커녕 여전히 태국에 관광을 오고 있고 우리가 겪는 이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도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면 좀 더 강하게 일관성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로 태국을 보이콧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현실을 격하게 느끼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는데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상한 발언만 하고 있어요. 태국 정부가 한국을 식민지화하겠다느니 국방력으로 3시간 만에 한국의 수도 서울을 초토화할 수 있다느니 정말 유치하고 무식한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답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여행업협회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30일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국 관광객보다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은 정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한국은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나요? 물론 저 역시도 태국 정부나 여행업협회의 의견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국방력과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식민지화나 전쟁 같은 발언은 현 세계 정세에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만약 이런 발언들이 실제로 추진되어 중국과 군사훈련이라도 진행된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세계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세계적인 대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어이없고 무책임한 발언이자 저를 포함한 많은 태국 국민들이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극구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중국인들이 태국에 와서 벌이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봐왔는데 그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더럽게 행동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떠벌리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하고 우리 태국을 약소국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싫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걸 정말 원하지 않아요. 불법 체류자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만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지. 왜 태국인 전체를 싸잡아 입국을 막고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한국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 깨닫고 반성하길 바라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모호한 대응으로는 아무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만만 더 커질 뿐입니다. 최근에 태국에 새로 선출된 총리가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받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로 인해 한국인들이 태국을 더 찾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태국에 큰 타격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이고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해서 태국의 관광 산업이 크게 휘청일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태국은 앞으로도 잘 나갈 겁니다. 관광세를 통해서 더 많은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과 태국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문제들을 냉정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양국이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상호 존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최근 태국 총리가 손가락 하트를 만들었다고 비난을 받은 사건을 아시나요? 그건 사실 한국에서 시작된 문화였죠. 그런데 총리가 그걸 따라 했다가 태국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총리는 결국 사과했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한국과 태국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들인데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지내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태국의 젊은 세대가 여전히 한국 문화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저만 해도 여전히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으며 한국을 좋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 감정도 변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태국과 한국, 양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중요한 문제들만 쏙쏙 뽑아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들을 정확하게 해결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서로를 탓하고 상처를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서로 불편하게 지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문제의 본질을 보고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국 역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전쟁과 식민지라는 아픈 과거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제사회에서는 협력과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상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태국도 과거를 돌아보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한국 네티즌들의 글을 보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친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태국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정말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편향된 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태국이 그 당시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태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맺은 게 아니라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일본군이 동남아로 물자 보급을 위한 육로를 열 때 나약한 우리 태국은 피를 보는 전쟁보다는 육로를 열어주는 협약을 진행해서 무사히 일본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 동남아 국가들은 서양 열강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일본이 이를 풀어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본에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를 동맹국으로 알고 미국에 선전포고문을 보내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보내지 않고 자유를 추구하며 반일항쟁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의 나라라는 태국의 연호를 사용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이 종식한 이후 우리는 태국 내 친일파를 모두 제거했고 냉전기 때 미국을 도와 찬미국가로서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의 태국은 과거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일부 사람들만이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겠지만 지금의 태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좋게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 기술력, 그리고 문화의 세계적 파급력을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분명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교훈을 얻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과거의 일만을 붙들고 현재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는 일부 사람들이 가진 편향적인 시선일 뿐 모든 태국인들이 그런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태국인들은 한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한국의 문화와 경제적 성과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이 서로 불만을 더 키운다면 과연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쌓이면 결국 감정적인 대응만 남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대화와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모두가 과거의 문제를 교훈 삼아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깊은 교류를 이어왔고 지금도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가끔 길거리에서 몰상식한 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면 조롱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어디에나 그런 별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행동을 보고 태국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처럼 정상적인 태국인들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을 존중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여전히 큽니다. 소수의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평가절하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태국과 한국 양국이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갈등과 오해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두 나라가 평화롭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